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둘째 날이죠.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조금 전 2+2 회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한미 양국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서욱 국방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기자회견 이렇게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쁘게 나와주셔서 감사 말씀부터. 네, 회견장에서 여기가 좀 거리가 가까워서 나올 수 예. 있었습니다.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이거 끝나고 식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직 네. 못하셨고요. 네. 예. 자, 아마 이번 이제 2+2 회담이 5년 만에 열렸잖아요.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의미가 적지가 않았고, 예. 장관님 이번 회담 참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자회견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담의 가장 큰 성과 어떻게 좀 자평을 하고 싶으세요? 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양국 간의 주요 동맹 현안, 발전 방안 이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고요. 또 한미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하는 평가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양국 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그 상호 인식도 같이 하였는데요. 네. 이처럼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미 장관들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또 흔들림 없는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데 이번 회담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스틴 장관이 어제 북한과 중국을 유례없는 위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공동 성명에서는 중국은 명시적으로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이 또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혹시 대중국과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인 뭔가 동맹 협조를 요청한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특별히 미측이 저희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탕으로 네.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협력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또 포용성 이 세 가지 원칙과 국제 규범의 존중이라는 협력 원칙 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신남방 정책 기조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와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편 우리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국방부가 이제 중국 측과 이제 카디지 진입할 때 상호 하트라인을 이용해서 네. 교신을 한다든가 하는 신뢰 예. 구축 조치에 대해서 일부 설명한 바는 있습니다. 네, 대중 관계와 또 관련해서 코드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싶은데요. 코드 참여국인 일본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왔고 또 오스틴 장관은 인도 방문이 또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코드의 참여 요청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국회 상임위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좀 전 질문과 답변과 이제 유사하지만 네네. 이번 회담에서 미측이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과 상황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우리 정부는 수차례 영내 지역 협력에 대한 기본 입장, 즉 네.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된다면 어떠한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네. 원칙적인 얘기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네, 좀 원론적인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코드 참여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도 영내의 협의체와 협력이 이걸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저희들이 나름 갖고 있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여기에 한미가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혹시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좀 전향적으로 개선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관계의 복원을
강조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예. 이번 회담에서도 미 측은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 등 그 세계적인 그 최근의 그 국제 정세 등을 다 감안해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네. 이에 우리도 과거사 문제가 아직 뭐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그를 위해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지소미아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당장 한일 군사 교류와 협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 어떤 협력이 네. 가능하겠습니까? 그간에 우리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일 간의 현안 문제와는 별도로 지속 강조되어야 한다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트라이차드라고 하는데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또 3국 간의 그 차관복구 회의, 또 연합훈련 및 군사 교류를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또 국방부는 올해도 이러한 한미일 또 한일 안보 협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6월에 그 다자 안보 회의인 샹글릴라 회담이 있을 텐데 네. 그를 계기로 해서 한미일 고위급 정책 협의를 실시할 것이고요. 네. 또 각군 차원에서의 교류, 또 다자 연합훈련 등에 참여하는 등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이 오늘까지가 전반기 훈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완전 운용 능력이죠. FOC 검증이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돼서 이루어져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제 오스틴 장관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했더라고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오스틴 장관님의 그러한 평가에 동의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이 태동했던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은 안보 상황, 또 과학기술의 발전, 훈련 여건 등 제반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기별로 훈련이 뭐 통합되거나 뭐 명칭이 바뀌거나 뭐 한 그런 사례들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도 전반기에는 훈련을 못했고요. 예. 작년 후반기는 이제 좀 제한적으로 실시했고 올해도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해서 훈련 참가 규모를 줄이고 네. 또 훈련의 그 어떤 셀을 분산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지만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그를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전작권 전환 문제 말입니다. 취임 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언급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의 과정 또 전환 시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군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능력이 또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고요. 어제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담 시에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에 한미 공동의 노력으로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고 상호 평가를 하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할 텐데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이렇게 꼼꼼하게 충족해 나가면서 노력을 함께 나가면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재임 기간 중에 좀 성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거는 네네.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검증 평가라고 하는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은 뭐 FOC라든가 뭐 그 이후의 단계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북한의 연합훈련에 이번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에 이어서 최선희 제1부상도 담화를 냈는데 뭐 군사적인 긴장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늘 실시해오고 또 방어적인 성격의 주의소 훈련입니다. 남북 간에 사실은 연합훈련 중지를 합의한 바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은 북측의 우려에 대해서 9.19 군사분야 합의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한반도 내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대화에 호응하는 등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연합훈련을 빌미로 해서 어떠한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인데요. 예. 남북이 이를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이 대북 정책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이번 방안에서 어떤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바 있었는데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언급 같은 게 나온 것들은 있습니까? 예,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양국이 대북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국방장관 회담 또 오늘 그 2+2 회담에서 확인되었듯이 한미는 앞으로도 상호 조율된 전략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장관이 대답하시기를 이번 회담에서는 역할 변경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저희가 좀 그대로 주한미군은 유지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미 국방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미군의 배치, 자원, 전략, 또 임무 관련해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 또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공감대가 확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외교국방장관 그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서 미 국방부가 향후에 미군 재배치 문제가 혹시 이제 검토가 되더라도 우방국들과 반드시 사전 협의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온 바가 있듯이 네. 한미 양국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고 진행되고 있듯이 이러한 부분도 상호 협의하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측은 동맹 존중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네. 또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것인데요. 강력한 대북 억제력 또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하는 가운데 양국이 군사 동맹으로서 결속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또 동맹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2 회담을 바로 마치고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온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